안녕하세요. 모빌리의 안신혜입니다. 지난 시간엔 현대자동차와 기아 그리고 짧게나마 현대모비스의 실적 발표 리뷰 도와드렸죠. 오늘은 2탄입니다. 현대자동차 계열사 실적 리뷰 도와드릴까 해요. 핵심은 이거였는데요. 현대자동차와 기아차의 판매가 늘어서 실적에 얼마나 도움이 됐나를 중점적으로 따져봤어요. 먼저 현대제철입니다. 무려 14개 리포트가 실적 발표 다음날 쏟아졌습니다. 제목만 봐도 스토리가 딱 연상되죠? 2분기는 사상 최대 실적, 3분기는 그 이상.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참조해봤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5,45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3,795% 폭증했습니다. 3년 내 최대치였고요. 이런 역대급 실적은 철강 시황 개선 덕분이기도 하지만 자동차 강판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인데 요거 보이시죠? 요거 되게 단단해 보이는 거. 자동차 강판인데 현대제철이 현대차, 기아의 9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 철강석 값이 어땠나요? 10년 내 최고치를 찍었죠? 재료값이 상승하면 기업도 판매 가격 인상을 해야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6월 현대제철은 내수용 자동차 강판 가격을 톤당 5만 원 올렸었고 이제 그 온기가 실적으로 반영된 겁니다. 와, 영업이익 3,795% 증가, 2분기도 역대급이었는데 과연 3분기는 여기서 더 숫자를 올릴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키움증권은 3분기에도 가파른 실적 개선이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2분기보다 25% 더 늘어난 6,83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하반기에도 한 차례 더 자동차 강판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것도 내수용, 수출용 모두 다. 톤당 5만 원 오르면 영업이익이 플러스 2,500억 원에서 2,750억 원 정도 더 늘어날 거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다만 철강석 가격도 피크아웃 우려가 있다는 점. 따라서 중국 철강석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해 나가는지 꾸준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7만 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합니다. 완성차 물동량이 늘어나면 어디가 좋게 해요? 현대글로비스가 아닐까요? 현대자동차 그룹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공장에서 완성차를 실어서 지점이나 대리점까지 운송도 하지만 수입 운송, 수출 운송도 하고요. 굳이 이 차 운송이 아니더라도 공장 설비를 수출입한다든지 심지어는 고속철도, 트램 수출입까지 이 정도면 운송의 끝판왕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번에 완성차 수출 물동량 증가로 실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늘어난 2,769억 원을, 매출은 67.2% 증가한 5조 4,67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이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나아져서 완성차 생산이 정상화될수록 또 새로운 공장이 막 돌아가서 새로운 차가 완성될수록 국내외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리포트도 참고해 볼게요. 하나금융투자는 전 부분이 좋았다라고 하면서 2분기 실적을 리뷰했고요. 하반기도 기대해 보자고 합니다. 앞으로도 완성차 해상 운송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운송량이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고운임, 고마진 화물로 선박을 채울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하면 수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수소 경제 앞당기겠다고 야심찬 포부 밝히기도 했잖아요. 이번 리포트에서 수소 관련한 새 사업은 아직 초기 준비 단계라 주가에 당장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모멘텀이고 대신 이걸로 그룹사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포인트로 삼자고 합니다. 목표 주가는 2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합병 이후 첫 실적 발표를 한 현대오토웨보도 살펴봅니다. 거즘 현대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는 다 끌어모은 것 같았죠.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6월 25일 영상 참고하시고요. 그때도 모빌리가 궁금했던 게 한대 모은 소프트웨어 역량으로 뭘 보여줄까였는데요. 이번 실적으로 증명을 했더라고요.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2분기 실적은 성장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합니다. 2분기 매출액은 5,147억 원, 영업이익은 336억 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1.7%, 26.5%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뒷배경 궁금하시죠? 지난 2분기에 편입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차량 소프트웨어 사업의 덕을 톡톡히 봤다는 후문.
현대오토에버는 모빌진 클래식, 모빌진 어댑티브라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려 한 분기 만에 매출 897억 원을 거두면서 전체 매출의 10% 비중에 육박했고요. 이 밖에 IT 아웃소싱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하면서 2,491억 원을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에서는 현대오토에버의 CEO 인베스터 데이를 살짝 정리해드릴까 하는데요. 미래 방향성을 보여줬던 결정적인 날이었거든요. 앞으로 5년간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2026년에는 매출액 3조 6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부분에 주력한다고 합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고도화, 엔터프라이즈 IT, UAM 로봇 차량 관제 시스템. 특히 차량용 소프트웨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현대오토에버가 차량용 반도체 핵심 천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자체 개발한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모빌진이 지금은 한 현대기아차의 10% 정도 적용되고 있지만 2024년에 가면 전 차종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을 위한 클라우드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고 하는데 자율주행 3, 4단계에서 요구되는 전국 16,000km의 고정밀지도 이미 완성했고요. 앞으로 이걸 더 늘려서 자동차 전용 도로 이외 부분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2024년까지 GV60, G90, 제네시스 EV 등 프리미엄 차종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3년 후면 제네시스 시리즈가 자율주행차로 전 세계 이름을 떨치려나요? 현대차증권은 목표 주가 16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신차 출시로 수혜를 보면서 부품사인 현대모비스도 2분기 개선된 실적은 발표했는데 그때 당시 영업이익은 5,63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4% 늘었고요. 매출은 36.5% 증가한 10조 2,8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 기대치보다 밑돌았더라고요. 증권사들도 후속 리포트로 따가운 시선을 보이던데요. 보이시죠? 수익성 개선에 고민을 남기다 여전히 외부 요인으로 부진하다. 수익성 타령 그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된 이유는 해상 운임이나 항공 운임 비용이 상승하면서 실적 증가폭이 제한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설비 문제로 발생한 구동모터 생산 차질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핵심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분석들이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니까요. 과거를 뒤로 하고 앞으로의 전망 중요하잖아요.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53만 원으로 가장 후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과감한 목표가를 써낸 이유 여기 있더라고요. 전동화 사업에 포인트를 두고 있었는데요. 전동화 사업으로 외형 성장 잠재력이 중장기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아이오닉5 생산 정상화, EV6의 본격 생산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에 따라 전동화 사업의 외형 성장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하반기부터는 운송비 증가가 지속되겠지만 항공 운송비 중 하락으로 영향은 완화될 것이라고 하고요. 완성차 출하가 늘면서 모듈 사업부의 가동률도 개선되고 구동모터 생산도 이미 안정화를 취하고 있어서 성장의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모빌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궁금한 종목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신다면 저희 모빌리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